장가도 안 간 자식의 신체 부위를 공개하면서까지 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공직에 가기 위해서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 무슨 슬픔이 있었길래 울고 있나요? 이게 정말 미안하다! 눈물은 싫어요. 저를 쳐다보는 그 애처로운 눈초리에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뭉클해서 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맘이 아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지나간 괴로움 모두 다 잊고서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합니다. 영원한 꿈 이제는 꾸어요. 이완구 국무총리 짧은 기간에 우리 국민에게 많은 눈물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눈물로 들어가서 눈물로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수진 차장. 네. 과거에 총리들이 이렇게 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이 보셨나요? 국무총리가 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대국민 담화라는 모습도 처음이었지만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 총리도 처음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정치권에 있어서 이 눈물이 참 흔해요, 사실은. 예, 예를 들자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눈물 쫙 흘리면서 존 레논이 부른 이미지 노래가 흘러나오고 노동자가 소주 마시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만화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선거 전략에서 굉장히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먼 나라 얘기를 하면요. 1972년이죠. 에드먼드 이제 머스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아내의 어떤 나쁜 걸 해명하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래서 선거가 끝나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울어서? 정치권에서 사라져버렸죠. 예. 그 이후에요. 그만큼 이게 눈물은 잘하면 성공하는 거고 잘못하면 실패하는 건데 아주 가까이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선 연설에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롱거리가 됐죠. 러시아 국민으로부터. 제가 남의 나라 대통령 얘기해서 뭐하는데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선전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겁니다. 네. 이 히틀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눈물과 불과 피,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촛불 시위 할 때처럼 불 들고 불은 사람을 격동시키거든요. 네. 피는 뭡니까? 사람을 결속시킵니다. 그래서 눈물은 감동을 주고요. 감동을 주고 결속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의 장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 눈물로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눈물 한번 흘려서 그랬죠.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 또 후보 시절에 아들 발언 때문에 눈물 흘려가지고 또 문제돼 버렸죠. 근데 눈물로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탄핵 때 열린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꼴에 앉아서 전부 다 어깨동무하고 애국가 부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눈물을 악의 눈물이라고 제가 신문에 칼럼에 당시 썼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계산된 눈물이냐 아니면 감동을 주는 눈물이냐. 세상에서 가장 감동 주는 눈물은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네.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 아들은 다 감동받아서 어머니에게 승복을 해요. 그런데 정치인의 눈물은 거의 다 계산된 눈물입니다. 계산된 눈물이다. 네, 계산된 눈물이고 또 하나 나누는 게 있는데 흔한 눈물이냐 정말 평생에 한 번 흘리는 눈물이냐. 어떤 정치인이라도 평생에 한 번 흘리면 그건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완구 전 총리께서는 눈물이 너무 흔했습니다. 네, 너무 눈물이 흔했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직접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시청자 질문이 도착했는데 아마 이 눈물과 관련된 이야기 같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퇴임식에서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리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박수원 논설위원, 네. 전원책 변호사께서 정신의 눈물은 계산된 눈물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악어의 네. 눈물이다 이렇게 네. 시청자는 또 지적하셨네요. 계산된 눈물도 이제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올 때는 일정 부분 감정이 수반이 된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그 이완구 총리의 눈물은 어떤 한 그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던 한 개인이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 무너지면서 흘리는 한 자연인의 눈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완구 총리 기억나시겠지만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아들을 말하자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 면제된 아들을 나 떳떳하다 라면서 자청해서 공개 검증대에 세웠다가 정작 막 기자들이 카메라 들이대니까 정말 못할 일 한 것 같다라면서 울먹였던 이런 어떤 이완구 총리의 기억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좀 사적인 그런 눈물의 성격이 좀 짙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고 예. 기왕이면 같은 눈물이라면 우리가 김황식 전 총리의 경우 우리가 2011년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숨진 그 용사들의 그 묘소 앞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우산을 치우라고 하면서 그 어떤 눈물을 흘렸던 네. 이러한 눈물은 우리가 공적인 눈물, 뭐랄까 정말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정성으로 보이는 눈물인데 아까 지적해 주신 지금 시청자의 악어의 눈물도 좀 뭔가 그런 부분이 못마땅했던 예. 그런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어제 이완구 총리의 눈물을 바라보셨을 텐데, 자, 이렇게 3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 1월 29일 날 흘렸던 이 아들아 미안해 눈물. 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물로 돌파하고 인사청문회 나빠요. 당시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가혹함, 이걸 거론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눈물이 흐르긴 했는데, 당시에 조순희 차장 보기에도 눈물을 좀 일부러 좀 짜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역효과가 많이 났죠. 예.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일었을 때인데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간 자식이 신체 부위를 공개하면서까지 이 무릎이 이게 무슨 그 공개할 수 없는 신체 부위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이게 좀 역효과가 많이 일었습니다. 자, 다음 눈물의 속뜻. 그러니까 속뜻이 궁금한 거거든요. 정치적 의미가 담긴 거기 때문에. 자, 이 눈물도 한번 의미를 보겠습니다. 아, 이 야당 원내대표 만나서 눈물을 보였던 부분인데, 야당 나 좀 잘 봐줘요. 과거 잊지 말고 살살 부탁해요. 당시에 그러니까 총리로서 여러 가지 이제 도마에 올라야 되고 되니까. 나서 검증을 통과하고 총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 그 찾은 곳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그 애처로운 눈초리에 아주 가슴이 뭉클뭉클해서 하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이 사건으로 우윤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네, 그렇게 절친한 사이, 같이 우는 사이인데 뭐하러 청문회 때 그토록 자진 사퇴하라고 했냐. 예. 이렇게 해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나중에는 기자들에게 해명까지 합니다. 울지 않았다. 눈시울을 붉혔을 뿐인데 상대가 우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다. 이런 변명까지 했었습니다. 예. 자, 4월 27일, 그러니까 어제 보인 눈물, 만감이 교차해. 이렇게 눈에는 보였지만 이 속내는 뭐가 있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억울한 마음을 알아줘요. 반드시 제기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단은 어제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다. 이게 국민들의 민심에 어떤 호소하고 싶은 전략적 눈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한 마음을 그냥 표출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에 본인이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면 3천만 원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본인이 억울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정말 억울하고 또 눈물이 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바라보는 국민들은 지금 3천만 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전에 총리로서 보여준 처신이 자꾸 불필요하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이라는 인상을 주는 그러한 과거의 그 성완종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명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어떤 총리로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자진 사퇴를 실체적 그 범죄의 행위와 관계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마지막 눈물이 그 어떤 자기의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모두 마치고 어떤 미션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총리가 보여준 눈물이었다면 국민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을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는 그런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식으로 비춰주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20대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고요. 먼저 이완구 총리가 자기가 20대 만약에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고 싶다면 지금 어떤 국회의원 자리를 내던지는, 그리고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시선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어제 흘린 이완구 총리의 눈물은 악의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악어의 눈물은 예,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분이 눈물이 너무 흔한 분입니다. 너무 감성적인 분이에요.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눈물이 너무 많고 너무 감성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1월 29일 날 그 아들 신체 검사 때 흘린 눈물은 좀 계산된 눈물이 아니었느냐. 예. 왜 그런가 그 신체 검사도 자청한 신체 검사였거든요. 그걸 어떤 여론에 못 이겨서 마지 못해서 간 신체 검사가 아니라 본인의 병력 그 비리도 의혹이 막 생기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둘째 아들 신체 검사를 그걸 한간에 자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때 흘린 눈물을 과연 국민들이 누가 순수하게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월 24일 우영건 야당 대표와 만났을 때 흘린 눈물은 최악의 눈물이었어요. 최악의 눈물이다. 그건 사적 자리와 공적 자리를 구분보다는 예. 둘이서 소주 마시면서 술집 어두운 곳에서 부둥켜 안고 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자들이 환히 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데서 여야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울었다? 같이 부둥켜서 울었다? 그건요, 눈시울 막 붉게 뜨면 말든지 간에 두 분 다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을 의심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인들의 눈물, 지금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정치인들의 눈물이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주요 정치인들의 눈물만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어머니가 강한 것처럼 무슨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정치인들의 눈물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전해지긴 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국민들의 평가 냉정하게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